그 상황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정말 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자신의 이름답게 영웅처럼 생명을 살리죠.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해드리는 제이뉴스입니다. 오늘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감동적인 소식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과 뉴스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은요, 임영웅의 심폐소생술이 돋보이는 이유라고 기사가 떴어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수 임영웅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선행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즉시 119 신고까지 해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교 인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빡빡한 일정을 끝낸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이동 중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소방서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 교육도 받고요, 현장도 가보면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위급한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만 봐도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영웅 씨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임영웅 씨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만큼 유명인이고 이 장소에는 임영웅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요, 이 기사의 내용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정말 임영웅 씨의 이 성품, 이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나서야 하나? 아, 내가 괜히 나섰다가 저 사람 진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머릿속에 몇 초 만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서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게 사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드리자면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 소방서 대원들이 사고 목격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인 임영웅의 인적 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 후에도 쓰러진 운전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등 응급조치를 계속했다.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만 봐도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이 존경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임영웅 씨가 자신의 선행을 기획사를 통해서 드러냈다. 이렇게 하면서 비하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19나 112에 신고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최초 신고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인적사항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임영웅 씨의 선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 본인이 나 사람 살렸어요, 나 잘했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거립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는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해놓고 입을 꾹 닫고 있었고, 그게 알려지자 어떤 말을 했냐면 누구라도 그 장소에 있었다면 자기랑 똑같이 했을 거라고, 부끄럽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슈퍼스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기사 내용을 보면 임영웅의 심폐소생술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자칫 외면하기 쉬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시민을 구한 것이다. 나라면 임영웅처럼 할 수 있었을까? 자문자답해본다. 먼저 임영웅의 인성을 칭찬하고 싶다. 두 번째,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안전 불감증 때문에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쓰러진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요, 그 상황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정말 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자신의 이름답게 영웅처럼 생명을 살리죠. 또 일반인은 심폐소생술 시도 자체를 망설일 수 있다. 과거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를 부러뜨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착한 사람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어떠한 피해를 받았을 때 책임을 면제한다는 법이에요. 바로 이 법이 선한 사마리안법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선한 사마리안법은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상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해준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내가 괜히 저 사람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인생이 피해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임영웅은 군 시절 심폐소생술을 꽤 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임영웅은 응급상황 매뉴얼을 그대로 실행한 것 같아. 먼저 119에 연락한 후 운전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 일반인이 임영웅처럼 응급조치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무서울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더욱 주저할 수 있었다. 임영웅의 선행이 유난히 돋보이는 이유다. 라고 기사가 났네요. 저는 임영웅 씨의 성실함이 이 부분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군복무를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응급조치를 배우는 시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이 응급조치를 배우는 시간에 그다지 큰 집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난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군 시절 심폐소생술을 꽤 훈련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야, 역시 만사에 성실한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재벌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체계성이에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고요. 세 번째는 근면성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명함인데요. 임영웅 씨는 이 네 가지 덕목을 정말 마스터를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렸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CPR 심폐소생술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짧게 아주 핵심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고 위급 상황 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CPR 심폐소생술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심정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우선 가서 똑바로 눕힙니다. 그리고 어깨라든지 이 볼을
살짝살짝 두드리면서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의식이 있다면 CPR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의식이 없다면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숨을 쉬고 있지 않다면 위급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CPR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때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나는 CPR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특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안경을 쓰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거기 모자 쓰고 안경 쓴 아저씨 119에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을 지정해서 특정 지어주면 그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책임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장소에 나밖에 없다면 CPR을 실시하기 전에 내 핸드폰으로 119를 눌러놓고 스피커폰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CPR을 실시하면서 소방안전대원의 안내대로 행동을 옮기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CPR을 하는 법 가장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CPR의 매뉴얼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가장 확실한 CPR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몸을 저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이 흉부를 압박을 해주어야 되는데 5cm 정도가 들어가게끔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냥 손 힘으로만 흉부를 5cm 정도 압박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1분에 120회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급 상황에서 이거 생각나겠나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1초에 2번씩 누른다.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이러한 느낌으로 흉부를 압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흉부 압박 위치입니다. 어떤 매뉴얼에서는 양쪽 유두 중심을 압박하라라고 쓰여 있던데 이것은 사람들마다 유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하죠? 이 가슴 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것을 떠올리세요. 심장은요, 우리 왼쪽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마사지를 해 주어야 흉부 압박이 되어지거든요. 이 방법으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CPR을 실시하시면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 정신 차리라고 물이라든지 음식물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음식물을 주게 되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119에 신고해놓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혹은 내가 신고했다면 소방대원의 안내대로 행동을 옮기시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인공호흡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답니다.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의 위대한 선행을 통해서 CPR까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